전하, 제발 눈을 뜨소서. 소첩이 여기 있사옵니다. 1849년 6월 6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 침전에는 약재 끓는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23세의 헌종이 침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16세의 경빈 김씨는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왕의 창백한 이마를 닦아냈어요. 문 밖에서는 대신들과 순원왕후가 도착했다는 내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경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헌종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경빈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전하! 경빈의 절규가 침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차 밝아오는 순간 헌종의 마지막 숨이 경빈의 품에서 멈췄죠. 그런데 대체 무엇이 23세의 젊은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1845년 봄 창덕궁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세의 헌종은 용상에 앉아 안동 김씨 대신들이 올린 상소문을 듣고 있었죠. 좌의정 김홍근이 또다시 후사에 관한 상소를 올렸어요. 전하, 왕실의 대를 잇는 일이 시급하옵니다. 효정왕 후마마의 처소를 더욱 자주 거동하셔야 하옵니다. 헌종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편전 뒤편 발 뒤에서는 순원왕후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헌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왕 대비의 눈짓 하나에 대신들의 상소가 정해지고 왕의 대답까지 미리 짜여 있었죠. 헌종은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이 꼭두각시 인형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사가 끝나고 내관이 다가왔어요. 전하, 중궁전으로 거동하실 시각이옵니다. 오늘은 후원을 거닐고 싶소. 헌종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관 박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죠. 분부대로 하옵니다, 전하. 헌종은 편전을 나와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따사로웠고 애련지 연못가에서는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궁궐 안에서는 늘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후원만큼은 조금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헌종이 연못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데 나무 그늘 아래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3세쯤 되어 보이는 궁녀였어요. 궁녀는 책을 펼쳐놓고 조용히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평화로워 보였죠. 헌종이 가까이 다가가자 궁녀는 화들짝 놀라 책을 덮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천만 죄송하옵니다, 전하. 궁녀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떨리는 손이 책을 꽉 쥐고 있었죠. 헌종은 궁녀의 손에 든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두보의 시집이었어요. 일어나시오. 송구하옵니다, 전하. 궁녀는 일어났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헌종은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인도 두보의 시를 좋아하오. 어느 구절을 읽고 있었소? 궁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국파산아제, 성춘초목심. 나라는 깨졌어도 산과 강은 남아있고 성에는 봄이와 초목이 우거졌다는 구절이옵니다. 춘망이로군. 그 시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까닭이 있소? 궁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두보는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썼다고 생각하옵니다. 권력은 사라져도 산과 강은 남고 전쟁이 끝나도 봄은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여겨지옵니다. 헌종은 놀랐습니다. 이 어린 궁녀가 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죠. 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말만 했어요. 하지만 이 궁녀는 달랐습니다. 좋은 해석이요. 성함이 어찌 되시오? 김씨라 하옵니다, 전하. 김씨, 다시 이곳에 오시오. 과인도 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헌종은 김 씨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후원을 나오는 헌종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기묘한 감정이 가슴에 퍼졌죠. 멀리서 내관 박 씨가 헌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내관은 헌종과 궁녀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지만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고 기다렸어요. 그날 밤 헌종은 효정왕후의 처소인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왕비는 단정하게 앉아 헌종을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전하. 고맙소, 왕비. 둘은 차를 마시며 형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궁중 행사 이야기뿐이었죠. 효정왕후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정확했어요. 감정이 담기지 않은 완벽한 왕비의 말투였습니다. 헌종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자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편히 쉬소서, 전하. 침전으로 돌아온 헌종은 침상에 누워 오늘 만난 궁녀를 떠올렸습니다. 맑은 눈동자,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시에 대한 진솔한 생각. 헌종은 내일 다시 후원에 갈 것이라고 마음먹었죠. 한편 순원왕후의 처소에서는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후궁 나인이 대왕대비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하고 있었어요. 대왕대비 마마, 오늘 전하께서 후원에서 궁녀와 대화를 나누셨사옵니다. 순원왕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궁녀가 누구냐? 김씨라는 궁녀라 하옵니다. 김씨, 어느 집안이냐? 안동 김씨 방계 출신이라 하나 몰락한 집안이라 하옵니다. 순원왕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죠. 내관 박 씨를 불러라. 그 궁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이르거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마마. 순원왕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대조전을 비추고 있었어요. 대왕대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전하께서 또 쓸데없는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되지. 그날 밤 세 곳에서 서로 다른 마음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헌종은 처음 만난 궁녀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효정왕후는 헌종의 무관심에 잠 못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순원왕후는 새로운 위협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845년 여름 창덕궁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헌종이 궁녀 김씨를 승은상궁으로 올렸다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경빈으로 책봉한다는 명이 내려졌어요. 책봉식이 열리는 날 대전 앞마당에는 의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안동 김씨 대신들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좌의정 김홍근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순원왕후는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의식을 지켜봤습니다. 대왕대비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빈궁 김씨는 앞으로 나오라. 김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 지어진 빈궁 예복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김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헌종이 직접 교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김씨를 경빈으로 책봉하노라. 경춘전을 처소로 하사하니 왕실의 예를 따르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경빈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의식이 끝나고 경빈은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춘전은 대조전도 중궁전도 아닌 궁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었죠. 건물은 낡았고 마당은 좁았어요. 시녀도 겨우 3명만 배치되었습니다. 경빈은 경춘전에 도착해 처소를 둘러봤습니다. 방은 어둡고 습기가 차 있었어요. 하지만 경빈은 한숨을 쉬지 않았죠.
이곳도 전하께서 정해주신 곳이니 감사히 여겨야지. 경비는 직접 방을 청소하고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녀들도 함께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했죠. 한편 중궁전에서는 효정왕후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마마, 전하께서 김씨를 경빈으로 책봉하셨다 하옵니다. 효정왕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 흠없는 피부, 왕비로서 완벽한 외모였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전하께서 봉궁의 처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느냐? 지난달에 한 번. 그것도 잠시 다녀가셨사옵니다, 마마. 효정왕후는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봉궁은 왕비인데 저 후궁이 전하의 마음을 가져간 것이냐? 마마, 그런 말씀을. 물러가거라. 혼자 있고 싶다. 상궁이 물러가고 효정왕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춘전이 있는 방향을 응시하는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그날 밤 헌종은 중궁전을 지나쳐 경춘전으로 향했습니다. 궁녀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하께서 또 경춘전으로 가시네. 매일 밤 저곳으로만 가시는구나. 왕비마마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내관 박씨가 궁녀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입조심들 하거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종이 경춘전에 도착하자 경빈이 마당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전하, 누추한 곳에 오셨사옵니다. 이곳이 과인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요. 헌종은 경빈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방이었지만 경빈이 정성스럽게 정돈해 놓은 모습이 따뜻했어요. 책상 위에는 헌종이 좋아하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경빈, 힘들지 않소? 전하께서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소첩은 행복하옵니다. 헌종은 경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빈의 손은 작고 따뜻했어요. 고맙소. 당신이 곁에 있어 과인도 살아갈 힘이 생기요. 둘은 밤늦도록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춘전 창문 밖에서는 초여름 밤 공기가 시원하게 불어왔죠.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는 순원왕후가 보낸 나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인은 전하가 몇 시에 도착했고 몇 시에 떠났는지 모두 기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원왕후는 좌의정 김홍근을 불렀습니다. 상감께서 저 후궁에게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고 계시오. 염려하지 마옵소서, 마마. 경빈은 방계 출신이라 세력이 없사옵니다. 후사를 낳기 전에 적절히 견제하면 되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우선 경빈의 약재부터 감시하도록 하시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분부대로 하옵니다, 마마. 순원왕후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조전 처마 끝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대왕대비는 그 예감을 무시했죠. 그날부터 경빈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빈은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오직 헌종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했어요. 경춘전 뒤편 작은 마당에서 경빈은 혼자 약초를 심고 있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전하의 기침이 심하신데 이 약초들이 도움이 될 거야. 내관 박씨가 몰래 다가와 약재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경빈마마, 이것은 전하의 기침에 좋은 약재들이옵니다. 몰래 가져온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옵소서. 고맙습니다. 박내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내관은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마,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궁궐에는 마마를 좋지 않게 보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소첩은
오직 전하만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날 밤 헌종은 다시 경춘전을 찾았습니다. 둘은 작은 마당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경빈, 이곳이 과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요. 전하, 소첩도 전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담장 너머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경빈의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1846년 봄 경춘전 뒤편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헌종이 직접 명하여 작은 정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곳을 과인과 경빈, 단둘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소. 전하, 그런 말씀을 황공하옵니다. 헌종은 궁궐 목수들을 불러 작은 정자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빈과 함께 직접 흙을 만지며 꽃을 심었어요. 왕이 손수 정원을 가꾼다는 소문이 궁궐에 퍼졌지만 헌종은 개의치 않았죠. 과인이 평생 정치는 남들이 정해준 대로 했소. 하지만 이 작은 정원만큼은 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소. 경빈은 헌종이 좋아하는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헌종은 경빈을 위해 작약꽃을 심었어요. 둘은 평범한 부부처럼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웃었습니다. 전하, 이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때가 되면 우리 둘이서 여기 앉아 매화를 감상하기로 하오. 약속하시옵니까? 약속하오. 정자가 완성되자 헌종은 그곳에 작은 책장을 들여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시집들로 가득 채워졌죠. 저녁이면 헌종과 경빈은 정자에 앉아 시를 읽고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헌종과 경빈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빈, 만약 과인이 왕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전하? 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내였다면 말이오. 그랬다면 과인은 당신과 함께 이 궁을 떠나 어디든 갈 수 있었을 텐데. 경빈은 헌종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가 왕이시든 아니든 상관없사옵니다. 다만 전하의 마음이 소첩에게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고맙소, 경빈. 과인에게는 당신이 전부요. 둘은 밤이 깊도록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내관 박씨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몰래 차와 간식을 준비해 정자 앞에 놓았죠. 전하께서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박내관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전하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헌종은 경빈을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경빈이 정원에서 꽃을 돌보는 모습을 담은 초상화였어요. 경빈,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요. 경빈은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첩은 이 그림을 평생 간직하겠사옵니다. 과인도 당신을 평생 기억할 것이요. 헌종은 경빈을 끌어안았습니다. 봄바람이 정원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작약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순원왕후가 헌종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대조전에서 순원왕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감, 요즘 정사에 소홀하시다는 소리가 들리옵니다. 과인은 정사를 소홀히 한 적 없소? 경춘전을 너무 자주 거동하시는 것은 아니옵니까? 왕비마마의 처소는 가시지도 않으시면서. 헌종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과인의 거동은 과인이 정하는 것이요. 대왕대비께서 간섭하실 일이 아니오. 순원왕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또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상감,
왕실의 대를 잇는 것이 먼저이옵니다. 효정왕 후마마든 경빈이든 후사를 낳아야 하옵니다. 알고 있소. 헌종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대조전을 나오는 헌종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편전으로 돌아온 헌종은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상소, 순원왕후의 압박, 효정왕후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헌종을 짓눌렀죠. 과인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헌종은 기침을 했습니다. 요즘 기침이 잦아졌어요. 손수건에 피가 묻어나왔지만 헌종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헌종은 또다시 경춘전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는 헌종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전하, 안색이 좋지 않으시옵니다. 괜찮소? 당신만 보면 과인은 괜찮소? 경비는 헌종을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리고 헌종의 손을 잡았어요. 전하, 소첩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든 소첩에게 말씀하소서. 헌종은 경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경빈, 과인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옵니까? 과인은 알고 있소. 이 몸이 얼마나 약한지.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행복하오. 경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 마소서. 전하는 오래오래 사셔야 하옵니다. 소첩이 곁에서 전하를 지키겠사옵니다. 고맙소, 경빈. 헌종은 경빈을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정원에서는 밤새 바람이 불고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죠. 그날 밤 이후로 경빈은 헌종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약재를 다리고 차를 준비하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전하께서 건강하시게 해주소서. 하지만 헌종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행복한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죠. 1847년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헌종이 편전에서 정사를 보던 중 갑자기 쓰러졌어요. 전하, 좌우에 있던 대신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헌종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고 있었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어이를 급히 부르라. 내관 박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헌종은 곧바로 대조전 침전으로 옮겨졌어요. 어이들이 급히 소집되어 헌종의 맥을 짚었습니다. 수석 어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전하의 병세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선천적으로 허약하신 데다 최근 과로로 인해 폐가 많이 손상되었사옵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느냐? 최선을 다하겠으나 쉽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순원왕후는 침전 밖에서 대신들을 모았습니다. 상감의 병세가 이러하니 후사 문제를 서둘러야 하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오. 좌의정 김홍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경비는 경춘전에서 헌종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경비는 당장 대조전으로 달려가려 했어요. 마마 안 되옵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경빈마마의 출입을 금하셨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전하께서 아프신데 소첩이 곁에 있어야 하지 않소? 송구하옵니다, 마마. 지금은 왕비마마와 대왕대비마마만 침전에 드실 수 있사옵니다. 경비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전하, 전하. 내관 박씨가 몰래 경춘전을 찾아왔습니다. 경빈마마 전하께서 마마를 찾으셨사옵니다. 정말이옵니까? 예, 의식이 흐릿하신 상태에서도 마마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시옵니다. 경비는 박내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내관, 소첩을 전하 곁으로 데려다 주시겠소? 마마, 그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아시면 상관없소.
전하 곁에 가야 하오. 제발 부탁하오. 박내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뒷문으로 안내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박내관은 경빈을 대조전 뒷문으로 몰래 안내했습니다. 경빈은 조심스럽게 침전으로 들어갔어요. 헌종은 침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전하. 경빈은 헌종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헌종의 손을 잡자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전하, 소첩이 옵니다. 소첩이 여기 있사옵니다. 헌종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경빈을 향했어요. 경빈, 당신이요? 예, 전하. 소첩이 왔사옵니다. 헌종은 경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와줘서. 경빈은 눈물을 흘리며 헌종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전하, 제발 버티소서. 소첩이 곁에 있사옵니다. 헌종은 기침을 했습니다. 경빈은 손수건으로 헌종의 입가를 닦아주었어요.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지만 경빈은 흔들리지 않았죠. 전하,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소첩이 정성껏 달인 약이옵니다. 경빈은 헌종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약을 먹였습니다. 헌종은 쓴 약을 마시면서도 경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경빈, 과인이 죽으면? 전하,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아니요, 들어주시오. 과인이 죽으면 당신은 어찌 될까 걱정되오. 경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전하는 나으실 것이옵니다. 과인은 이미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있어 행복했소. 경빈은 헌종을 끌어안았습니다. 전하, 소첩도 전하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소서. 새벽녘 경빈은 박내관의 안내로 조용히 침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춘전으로 돌아온 경빈은 밤새 기도했어요. 제발 전하를 살려주소서. 소첩의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전하만은 살려주소서. 며칠 후 헌종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었습니다. 어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수석 어이는 박내관에게 귀띔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호전일 뿐이요. 전하의 병은 깊숙이 뿌리 내렸소. 박내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헌종이 일어날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경춘전을 찾았습니다. 경빈은 헌종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전하, 정말 다행이옵니다. 경빈, 과인이 당신을 너무 걱정시켰소. 아니옵니다, 전하.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헌종은 경빈을 정자로 데려갔습니다. 단풍이 진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경빈, 과인이 죽으면 당신을 궁 밖으로 내보내고 싶소. 전하, 아니, 들어주시오. 과인이 없으면 당신은 이 궁에서 외롭게 살아야 하오. 차라리 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소? 경빈은 헌종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 곁을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설령 전하께서 돌아가신다 해도 소첩은 이곳에서 전하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사옵니다. 경빈, 전하, 소첩에게는 전하가 전부이옵니다. 전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사옵니다. 헌종은 경빈을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가을바람이 정원을 쓸고 지나가고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졌죠. 1848년 봄 헌종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몸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헌종은 경빈에게 자신의 진심을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죠.
어느 봄밤 헌종은 경춘전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경빈, 오늘은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분부대로 하옵니다. 전하. 둘은 정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매화나무에서는 꽃이 피어 은은한 향기를 풍겼죠. 헌종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빈, 과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소? 물론이옵니다, 전하.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헌종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인은 8살에 왕이 되었소. 그때부터 과인의 삶은 과인의 것이 아니었소. 경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 입는 옷,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소. 과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명을 내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소. 헌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비조차 과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소. 효연왕후도 효정왕후도 모두 안동 김씨가 정해준 사람들이었소. 전하. 하지만 당신만은 달랐소. 경빈, 당신만은 과인이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요. 헌종은 경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의 평생에서 오직 당신만이 과인의 선택이었소. 그것이 과인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오? 경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첩은 그런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나이까? 그렇소. 당신은 과인의 전부요. 당신이 없었다면 과인은 진작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요. 헌종은 경빈을 마주 보았습니다. 경빈, 과인이 죽은 후에는 재혼하시오. 이 궁을 떠나 행복하게 사시오. 전하, 무슨 말씀을? 아니요, 약속해 주시오. 당신은 아직 어리오. 과인 때문에 평생을 홀로 사는 것은 너무 가혹하오. 경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절대 그럴 수 없사옵니다. 소첩은 전하의 여자로 살다가 전하의 여자로 죽고 싶사옵니다. 경빈, 전하께서 소첩을 선택하셨듯이 소첩도 전하를 선택했사옵니다. 그것은 이 한평생의 선택이옵니다. 헌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소, 경빈. 당신을 만난 것이 과인의 유일한 행복이었소. 둘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경빈, 전생에도 우리가 함께였을까요?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하오나 내 생에는 꼭 다시 만나고 싶사옵니다. 그렇소. 내 생에는 과인이 왕이 아닌 평범한 사내로 태어나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소. 헌종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반지를 빼서 경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이것은 과인의 마음이요. 경빈은 떨리는 손으로 옥반지를 받았습니다. 전하, 소첩은 이것을 평생 간직하겠사옵니다. 과인도 당신을 평생, 아니 영원히 기억할 것이요. 둘은 밤새도록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이루지 못할 미래에 대해. 새벽녘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제 대조전으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소. 전하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쉬셔야 하옵니다. 헌종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원 입구에서 몇 번이고 뒤돌아봤어요. 경빈, 과인을 잊지 마시오.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헌종이 떠난 후 경빈은 혼자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반지를 꺼내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전하, 소첩도 전하를 영원히 기억하겠사옵니다. 한편 중궁전에서는 효정왕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헌종이 또 밤새 경춘전에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경빈을 불러오시겠사옵니까?
효정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봉궁이 직접 가보겠다. 마마, 경빈을 만나보고 싶구나. 전하의 마음을 훔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날 오후 효정왕후가 경춘전을 찾아왔습니다. 경빈은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 왕비를 맞이했어요. 왕비마마 누추한 곳에 거동하셨사옵니다. 괜찮다. 봉궁이 그대를 보고 싶어서 왔느니라. 효정왕후는 경춘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헌종이 선물한 시집들이 놓여 있었죠. 경빈 앉거라. 황공하옵니다, 마마.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효정왕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전하를 사랑하느냐? 경빈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마마. 소첩은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옵니다. 효정왕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봉궁도 전하를 사랑했느니라. 마마. 하지만 전하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지. 봉궁은 왕비이지만 전하에게는 그저 의무일 뿐이었느니라. 효정왕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전하의 마음을 얻었느냐? 경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첩은 그저 전하를 위로했을 뿐이옵니다. 전하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전하의 외로움을 달래드렸을 뿐이옵니다. 위로. 효정왕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봉궁은 왕비로서 완벽하려 했지. 흠없는 모습을 보이려 했고 전하께 짐이 되지 않으려 했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하를 멀어지게 했구나. 마마,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아니다. 봉궁은 알고 있느니라. 봉궁은 왕비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대는 왕의 마음을 얻었구나. 효정왕후는 일어났습니다. 경빈, 전하를 잘 모시거라. 봉궁이 하지 못한 것을 그대가 해주길 바라노라. 마마. 효정왕후가 떠난 후 경빈은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날 밤 헌종은 경빈에게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전하, 왕비마마께서 소첩을 찾아오셨사옵니다. 왕비가 무슨 일로? 마마께서 전하를 사랑한다고 하셨사옵니다. 헌종은 침묵했습니다. 과인은 왕비에게 죄스럽소. 하지만 과인의 마음은 어쩔 수 없소. 전하, 소첩도 죄스럽사옵니다. 아니요, 당신은 잘못이 없소. 과인이 두 여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소. 경빈은 헌종을 끌어안았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 마소서. 소첩은 전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옵니다. 고맙소, 경빈. 당신이 있어 과인은 살아갈 수 있소. 둘은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정원을 적셨어요. 헌종과 경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며칠 후 효정왕후는 다시 한번 경빈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중궁전이었어요. 경빈마마를 중궁전으로 모셔오너라. 상궁의 정가를 받은 경빈은 조심스럽게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왕비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중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효정왕후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경빈을 향했어요. 왕비마마, 경빈 김씨 문안 드리옵니다. 앉거라. 경빈은 왕비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상궁이 차를 내왔지만 둘 다 찻잔을 들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죠. 효정왕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경춘전에서 나눈 이야기,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다시 불렀느니라. 말씀하시옵소서, 마마. 효정왕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봉궁도 한때는 전하의 사랑을 받고 싶었느니라. 경비는 고개를 들어 왕비를 바라봤습니다. 효정왕후의 얼굴에 슬픔이 어려 있었죠. 봉궁이 왕비가 된 것은 14살 때였느니라. 풍산 홍씨 집안에서 정해준 혼인이었지. 전하를 처음 뵌 것도 혼례식 날이었느니라. 마마, 전하께서는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하고 슬픈 눈을 하고 계셨지. 봉궁은 그런 전하를 보며 생각했느니라. 왕비로서 전하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효정왕후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봉궁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느니라. 봉궁은 왕비의 예법만 배웠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배우지 못했느니라. 마마께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옵니다. 효정왕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아니다 경빈. 봉궁은 실패했느니라. 전하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지.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마마. 경빈, 그대에게 묻겠노라. 그대는 어찌하여 전하의 마음을 얻었느냐? 경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소첩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전하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전하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 했을 뿐이옵니다. 말씀을 들어드리고 슬픔을 나누었다. 효정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궁은 그것조차 하지 못했구나. 봉궁은 늘 왕비로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전하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느니라. 마마, 그것은 마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효정왕후는 경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빈, 그대는 후사를 낳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경빈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마마. 봉궁도 그러하니라. 봉궁도 그대도 모두 후사를 낳지 못했지. 효정왕후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여자의 가치는 후사를 낳는 것이니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마마. 하지만 그대는 후사를 낳지 못해도 전하의 사랑을 받고 봉궁은 후사를 낳지 못하니 전하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구나. 경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첩은 후사를 낳지 못하는 것이 늘 죄스럽사옵니다. 전하를 위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후궁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효정왕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후궁은 왕의 총애를 받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왕비는 다르니라. 왕비는 후사를 낳아야 할 의무가 있지. 그것이 왕비의 자리니라. 마마, 그런 말씀을. 효정왕후는 손을 들어 경빈의 말을 막았습니다. 봉궁이 부러운 것을 알겠느냐, 경빈? 마마. 봉궁은 왕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대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니라. 봉궁은 매일 밤 혼자 잠들지만 그대는 전하와 함께 밤을 보내는구나. 효정왕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봉궁은 왕비이지만 왕의 여자가 아니로구나. 그대는 후궁이지만 왕이 사랑하는 여자이지. 마마, 소첩은 말하지 마라. 봉궁은 그대를 원망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까. 효정왕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만 봉궁의 운명이 이러할 뿐이니라. 왕비로 태어나 왕비로 살고 왕비로 죽을 뿐이지. 경비는 왕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첩은 마마를 진심으로 존경하옵니다. 마마께서는 왕실을 지키는 어머니이시옵니다. 어머니. 효정왕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없는 어머니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봉궁은 왕실의 어머니도 아니로다. 마마, 그런 말씀 마소서. 효정왕후는 경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빈, 가거라. 그리고 전하를 잘 모시거라. 봉궁이 하지 못한 것을
그대가 해주길 바라노라. 마마, 부디 전하를 행복하게 해드리거라. 그것이 봉궁의 유일한 소망이니라. 경비는 큰 절을 올리고 중궁전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왕비의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죠. 경빈이 떠난 후 효정왕후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효정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그날 밤 헌종은 효정왕후가 경빈을 불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중궁전으로 향했어요. 왕비를 뵙고 싶소. 문 밖에서 헌종이 말했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왕비, 과인이요. 문을 열어주시오. 잠시 후 상궁이 나왔습니다. 전하, 마마께서 오늘은 뵙기 힘드시다 하옵니다. 왕비가 과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송구하옵니다, 전하. 헌종은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안에서는 효정왕후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왕비, 들으시오. 과인이 미안하오. 방 안에서 효정왕후는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헌종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죠. 과인이 왕비를 불행하게 만들었소. 그것을 과인도 알고 있소. 효정왕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과인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소. 용서해 주시오. 효정왕후는 손을 뻗어 문을 만졌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과 왕비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거리는 천리만 리보다 멀게 느껴졌죠. 왕비. 헌종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궁전을 떠났어요. 효정왕후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전하, 전하. 효정왕후는 작은 소리로 헌종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방 안에서만 맴돌 뿐 헌종에게는 닿지 않았죠. 헌종은 경춘전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는 정원에서 헌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하, 무슨 일이 있으셨나이까? 안색이 좋지 않으시옵니다. 경빈, 오늘 왕비가 당신을 불렀다지요? 예, 전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소? 경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 전하를 사랑한다고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외로우시다고 하셨사옵니다. 헌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인이 왕비를 불행하게 만들었소? 전하,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아니요, 과인의 잘못이요. 과인이 두 여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소. 경비는 헌종을 끌어안았습니다. 전하, 소첩은 불행하지 않사옵니다. 전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옵니다. 경빈, 고맙소. 전하, 마마께서는 훌륭하신 분이시옵니다. 다만 마마와 전하 사이에 인연이 없었을 뿐이옵니다. 헌종은 경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과인은 왕이지만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요. 전하, 그런 말씀 마소서.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올랐고 정원에서는 매화 향기가 희미하게 퍼졌어요. 한편 중궁전에서 효정왕후는 혼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헌종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과인이 미안하오. 효정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 소첩도 미안하옵니다. 전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헌종은 죄책감에, 경비는 안타까움에, 효정왕후는 외로움에 시달렸죠. 궁궐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1849년 5월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조전 편전에서는 어이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석 어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병세가 더 이상 방법이 없소. 정말 희망이 없단 말이오. 폐가 너무 손상되었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제는 어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관 박씨는 편전 밖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전하께서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박내관은 조용히 경춘전으로 향했습니다. 경빈에게 알려야 했어요. 경빈마마, 전하의 병세가 심각하시옵니다. 경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이들이 무엇라 하던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옵니다. 경빈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럴 리가. 전하께서는 아직 젊으신데 마마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하옵니다. 경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박내관을 바라봤죠. 전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전하께서 알고 계실까요? 전하께서는 아마 이미 아시는 것 같사옵니다. 그날 저녁 헌종은 편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헌종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손이었죠. 과인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헌종은 일어나 경춘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경빈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죠. 경춘전에 도착한 헌종을 보고 경빈은 놀랐습니다. 헌종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기 때문이에요. 전하, 안색이 괜찮소? 오늘은 당신과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소. 경빈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평소처럼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흔들렸어요. 헌종과 경빈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죠. 초여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작약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헌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빈,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후원 애련지에서 소첩이 시를 읽고 있었을 때이옵니다. 그렇소. 당신이 두보의 시를 읽고 있었지. 국파산화제, 성춘초목심, 둘은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헌종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날 과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졌소. 소첩도 그날을 잊지 못하옵니다. 그리고 당신을 경빈으로 책봉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지만 과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소. 헌종의 손이 경빈의 손을 찾았습니다. 이 정원을 만들 때도 행복했소. 당신과 함께 흙을 만지고 꽃을 심고. 전하, 경빈, 과인의 평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모두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었소. 경빈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왜 이런 말씀을? 마치 작별 인사 같다옵니다. 헌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인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소? 전하, 아니요, 들어주시오. 과인은 알고 있소. 이 몸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지. 헌종은 경빈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경빈, 과인이 남긴 시와 그림들을 간직해 주시겠소? 전하, 무슨 말씀을? 당신을 위해 그린 그림 함께 읽었던 시집, 과인이 직접 쓴 시, 모두 간직해 주시오. 전하, 경빈은 헌종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첩은 평생 간직하겠사옵니다. 전하의 모든 것을 소첩의 가슴에 새기겠사옵니다. 고맙소, 경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헌종은 정자 마루에 누웠습니다.
경빈, 이리 오시오. 경빈은 헌종 옆에 누웠습니다. 헌종은 경빈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소. 그러하옵니다, 전하. 저 별 중 하나가 과인이 될 것이오. 그러니 밤하늘을 보실 때마다 과인을 떠올려 주시오. 경빈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전하, 제발 그런 말씀 마소서. 전하는 오래 사셔야 하옵니다. 헌종은 경빈을 끌어안았습니다. 경빈, 과인을 사랑하오. 소첩도 전하를 사랑하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둘은 정자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별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헌종의 손이 경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빈은 헌종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헌종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규칙하지만 아직 뛰고 있는 심장이었죠. 전하, 이 심장 소리, 소첩은 평생 기억하겠사옵니다. 과인도 당신의 온기를 기억할 것이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초여름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정원의 꽃들이 밤이슬을 맞으며 향기를 풍겼죠. 헌종은 경빈의 얼굴을 들어 올려 마주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경빈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경빈, 당신은 과인의 전부였소. 전하. 헌종은 경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뺨에, 눈가에 부드럽게 입술을 댔어요. 경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 없이 어찌 살아가오리까? 살아야 하오. 과인을 기억하며 살아주시오. 둘은 다시 꽉 껴안았습니다. 경빈은 헌종의 등을 쓰다듬었고 헌종은 경빈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헌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오. 전하. 경빈도 일어났습니다. 헌종의 옷을 매만져주고 먼지를 털어냈어요. 전하, 오늘도 다시 오실 것이지요? 헌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빈의 손을 꽉 쥐었을 뿐이죠. 둘은 정원을 나왔습니다. 경춘전 입구에 도착했어요. 전하, 조심히 가소서. 헌종은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경빈은 입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헌종은 경빈을 바라봤죠. 그 모습을 눈에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 걷다가 또 멈췄습니다. 또다시 뒤돌아봤어요. 경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헌종은 세 번째 뒤돌아봤습니다. 경빈의 모습이 점점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죠. 잘 있으시오, 경빈. 과인의 사랑. 헌종은 마침내 돌아서서 대조전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죠. 대조전으로 가는 길, 복도를 걷던 헌종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전하. 내관 박씨가 급히 달려와 헌종을 부축했어요. 괜찮소? 잠깐 어지러울 뿐. 하지만 헌종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박 내관이 헌종을 안아 일으켰어요. 전하, 전하, 누가 없느냐? 궁녀들과 내관들이 달려왔습니다. 헌종을 급히 침전으로 옮겼죠. 어이를 급히 부르라. 순원왕 후에게도 급히 정갈이 갔습니다. 한편 경춘전에서 경빈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헌종이 떠난 자리가 아직도 따뜻했어요. 경빈은 그 자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죠. 전하. 그때 궁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마,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전하께서 쓰러지셨사옵니다. 경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하께서 쓰러지시다니 어디 계시냐? 대조전 침전이옵니다. 경빈은 당장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녀가 경빈을 붙잡았어요. 마마 안 되옵니다. 놓으시오. 소첩은 전하 곁에 가야 하오. 대왕대비마마께서 경빈마마의 출입을 금하셨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순원왕 후마마께서 침전 앞을 지키고 계시며 경빈마마께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옵니다. 경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전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발, 제발 전하 곁에 가게 해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경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경빈은 경춘전에 갇힌 채 헌종의 소식만을 기다려야 했죠. 대조전 침전에서는 어이들이 헌종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순원왕후가 침전 밖을 지키고 있었어요. 경빈은 절대 들이지 마라. 이것은 대왕대비의 명인이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마마. 헌종은 침상에 누워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경춘전에서 경빈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전하를 살려주소서. 소첩의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전하만은.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하늘만 점점 밝아올 뿐이었죠. 1849년 6월 6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조전 침전에서는 헌종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어이들은 침전 한쪽에 모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침전 밖 복도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홍근과 대신들도 침전 밖에 모여 있었어요. 대왕대비 마마 전하의 병세가 알고 있소. 이제 시간 문제이니라. 순원왕후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다음을 준비하는 목소리였죠. 철종 옥립 준비는 되어 있소? 예, 마마. 언제든 강화도로 사람을 보낼 수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되었소. 효정왕후가 중궁전에서 급히 도착했습니다. 왕비 복식을 단정히 갖춰 입고 있었어요. 왕비마마께 없어 오셨사옵니다. 들어가겠노라. 효정왕후는 침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헌종은 침상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효정왕후는 헌종 곁에 앉았습니다. 전하, 봉궁이옵니다. 헌종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효정왕후를 향했어요. 왕비, 오셨소? 예, 전하. 봉궁이 여기 있사옵니다. 헌종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효정왕후가 손수건으로 헌종의 입가를 닦아주었어요. 손수건에 핏자국이 묻어났죠. 헌종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경빈, 경빈은 효정왕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하, 봉궁이 여기 있사옵니다. 경빈, 경빈을 불러주시오. 헌종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경빈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효정왕후는 눈물을 참으며 침전 밖으로 나갔어요. 순원왕후가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소? 전하께서 경빈을 찾으시옵니다. 그럴 수 없소. 왕비께서 곁을 지키는 것이 예법이요. 효정왕후는 순원왕후를 바라봤습니다. 대왕대비 마마 전하의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안 된다 하였소. 순원왕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효정왕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내관 박씨는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경빈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박내관은 조용히 몸을 돌려 경춘전으로 향했습니다. 경춘전에서 경빈은 정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린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박내관. 경비는 박내관을 보자 급히 달려갔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떠하신가요? 박내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마마를 찾고 계시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럼 소첩이 가야. 대왕대비 마마께서 맡고 계시옵니다. 하오나. 박내관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소인이 마마를 뒷문으로 몰래 안내하겠사옵니다. 고맙습니다. 박내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내관은 경빈을 데리고 대조전 뒤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뒷문이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경빈을 안으로 들였죠. 침전 안은 어두웠습니다. 향 냄새와 약재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경빈은 조심스럽게 헌종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헌종은 침상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경빈은 무릎을 꿇고 헌종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전하, 소첩이옵니다. 헌종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하던 시선이 경빈을 알아보는 순간 조금 밝아졌어요. 경빈, 정말 당신이요? 예, 전하. 소첩이 왔사옵니다. 헌종은 경빈의 손을 꽉 쥐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경빈이 헌종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전하, 소첩이 여기 있사옵니다. 곁에 있사옵니다. 헌종은 경빈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만 살짝 움직일 뿐이었죠. 고맙소. 와줘서. 전하, 말씀하지 마소서. 힘을 아끼셔야 하옵니다. 헌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할 말이 있소. 경빈은 헌종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헌종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경빈, 과인을 사랑하오. 소첩도 전하를 사랑하옵니다. 경빈의 눈물이 헌종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과인의 전부였소. 전하, 당신만이 과인이 선택한 유일한. 헌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경빈은 손수건으로 헌종의 입가를 닦아주었죠. 전하, 제발 말씀하지 마소서. 제발. 헌종은 경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경빈의 눈물 어린 얼굴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될 테니까요. 경빈, 행복하시오. 전하, 그런 말씀 마소서. 과인은 행복했소. 당신과. 헌종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도 약해졌어요. 경빈은 헌종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전하, 소첩이 있사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되옵니다. 헌종의 손가락이 경빈의 뺨을 약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홀로. 전하. 헌종의 눈동자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졌어요. 전하, 눈을 뜨소서. 경빈은 헌종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헌종의 눈은 감기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헌종은 경빈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빈은 알 수 있었죠. 사랑하오. 헌종의 마지막 숨이 경빈의 품에서 멈췄습니다. 1849년 6월 6일 새벽 헌종은 23세의 나이로 승하했어요. 전하. 경빈은 헌종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전하, 눈을 뜨소서. 제발 눈을 뜨소서. 그때 침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원왕후가 뒷문을 통해 침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경빈이 헌종의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죠. 저것이 무슨 짓이냐?
순원왕후의 목소리가 침전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헌종은 승하한 후였어요. 순원왕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효정왕후도 침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헌종의 시신을 안고 통곡하는 경빈을 보았어요. 자신은 왕비였지만 왕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경빈이 왕의 마지막을 지켰죠. 효정왕후는 침전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어요. 왕비로서 위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전하. 봉궁은 왕비였지만 전하의 마지막 곁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효정왕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빈은 헌종의 시신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습니다. 전하, 소첩을 두고 어찌 가시나이까? 소첩도 데려가소서. 내관 박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빈마마, 이제 일어나셔야 하옵니다. 아니오. 소첩은 전하 곁을 떠나지 않겠소. 마마, 제발. 박내관이 경빈을 일으키려 했지만 경빈은 헌종의 시신을 놓지 않았어요. 전하, 전하. 경빈의 울음소리가 대조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죠. 순원왕후가 명령했습니다. 경빈을 데리고 나가거라. 예, 마마. 내관들이 경빈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빈은 계속 헌종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전하, 전하. 경빈은 침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계속 헌종을 불렀죠.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조전 마당에서 경빈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관 박씨가 경빈을 부축했어요. 마마, 정신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가셨어요. 소첩을 두고. 경빈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소리쳤어요. 어찌 이리 가혹하시나이까? 어찌 전하를 데려가시나이까? 그때 궁궐 전체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승하를 알리는 종이었어요. 땡, 땡, 땡. 종소리가 창덕궁 전체를, 한양 전체를 울렸습니다. 조선의 24대 왕 헌종이 승하했다는 소식이었죠. 경빈은 종소리를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전하, 전하. 박내관이 경빈을 일으켜 세워 경춘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경빈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뒤돌아보며 계속 대조전을 바라봤죠. 전하, 소첩이 곧 뒤따라가겠사옵니다. 경춘전으로 돌아온 경빈은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헌종과 함께 만들었던 정자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헌종이 앉았던 자리를 쓰다듬었죠. 전하, 여기 계시지요? 소첩 곁에 계시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매화나무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경빈은 밤새 정원에서 울었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자.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왕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4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긴긴 세월을 혼자 살아가야 했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왔지만 경빈에게 그날은 의미가 없었어요. 헌종이 없는 세상, 그것은 경빈에게 지옥과 같았으니까요. 헌종의 빈전이 대조전에 마련되었습니다. 3일 동안 조문을 받고 5일장으로 국장이 치러질 예정이었어요. 대조전 앞마당에는 흰 천이 가득 걸렸고 향 냄새가 궁궐을 가득 채웠죠. 효정왕후는 상복을 입고 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비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왕비의 얼굴은 공허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왕비마마, 잠시 쉬셔야 하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효정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봉궁은 여기 있어야 하느니라.
전하의 마지막 곁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효정왕후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순원왕후는 자신의 처소에서 대신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죠. 좌의정, 강화도로 사람을 보냈느냐? 예, 마마. 이미 출발하였사옵니다. 곧 원범 철종을 모셔올 것이옵니다. 잘하였소. 국상 기간이 끝나는 대로 즉위식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분부대로 하옵니다, 마마. 순원왕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헌종이 승하했지만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었죠. 경춘전에서 경비는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빈전에 가고 싶었지만 후궁의 신분으로는 함부로 갈 수 없었어요. 정해진 시간에만 문안을 드릴 수 있었죠. 마마, 빈전 문안을 가실 시간이옵니다. 알았습니다. 경비는 일어나 대조전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죠. 대조전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후궁들과 궁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빈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전하께서 무리하셨다던데 후사도 없이 전하를 보내놓고 궁녀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댔습니다. 경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어요. 빈전으로 들어갔죠. 헌종의 관이 빈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향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경비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절을 3번 올렸어요. 전하. 경비는 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효정왕후가 빈전 한쪽에서 경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빈의 눈물을 보며 효정왕후의 가슴도 아팠어요. 저 여자는 진심으로 전하를 사랑했구나. 효정왕후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문안이 끝나고 경비는 빈전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궁녀들이 비켜서지 않았어요. 경비는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나갔죠. 이제 저 여자도 쓸모 없어졌네. 후사도 없고 전하도 안 계신데 뭐하러 궁에 있겠어. 궁녀들의 차가운 말이 경빈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경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춘전으로 돌아온 경빈은 정원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소첩은 이제 어찌 살아가오리까. 그날 밤 내관 박씨가 몰래 경춘전을 찾아왔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경빈마마, 박내관, 전하께서 남기신 것들이옵니다. 몰래 가져왔사옵니다. 박내관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헌종이 경빈을 위해 그린 그림, 함께 읽었던 시집, 헌종이 직접 쓴 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헌종이 늘 차고 다니던 옥놀이개도 있었죠. 경빈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꺼냈습니다. 경빈이 정원에서 꽃을 돌보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전하, 경빈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박내관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얼마나 마마를 사랑하셨는지 소인은 알고 있사옵니다. 박내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마와 함께 하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셨사옵니다. 부디 그 마음을 기억하시옵소서. 예. 소첩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박내관이 떠난 후 경비는 헌종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시집을 펼치자 헌종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책 여백에 헌종이 직접 쓴 시가 있었죠. 봄날 정원에서 당신과 함께 꽃을 심고 시를 읽었네. 그 순간이 과인의 전부였소. 당신이 과인의 전부였소. 경비는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종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5일 후
헌종의 국장이 치러졌습니다. 창덕궁에서 능까지 장례 행렬이 이어졌어요. 효정왕후는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왕비로서 맨 앞에 서서 장례를 이끌었죠. 하지만 효정왕후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경비는 후궁의 신분으로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헌종의 관을 바라봤어요. 관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죠. 전하, 정말 가시는군요. 경빈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장례 행렬이 궁을 떠나자 궁녀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경비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죠. 전하, 안녕히 가소서. 장례가 끝난 다음 날 궁궐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화도에서 원범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곧 철종으로 즉위할 사람이었죠. 순원왕후는 즉시 철종을 맞이했습니다. 원범, 이제부터 그대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대왕 대비마마. 철종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왕족이 갑자기 왕이 된 것이었죠. 좌의정 김홍근이 철종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이 전하를 잘 보좌하겠사옵니다. 안동 김씨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어요. 철종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새 왕도 우리 손안에 있소. 순원왕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정왕후는 대비로 추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전혀 없었어요. 순원왕후가 여전히 궁을 장악하고 있었죠. 효정왕후는 중궁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마, 저녁 수라를 들으시겠사옵니까? 아니다. 입맛이 없구나. 마마, 기력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상궁, 본궁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냐? 효정왕후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왕비도 아니고 왕의 어머니도 아니고 본궁은 그저 빈 껍데기로구나. 마마, 경빈과 다를 바가 없지. 아니, 경빈은 그나마 전하의 사랑을 받았으니 본궁보다 나은 처지이니라. 효정왕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춘전이 있는 방향을 응시했어요. 한편 경춘전에서 경빈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헌종과 함께 심었던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하,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있어요. 경빈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헌종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전하는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신가요? 소첩은 여기서 전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경빈의 무릎 위에 낙엽 한 장이 내려앉았어요. 전하께서 보내신 것인가요? 경빈은 낙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죠. 경춘전 시녀가 다가왔습니다. 마마, 들어가셔야 하옵니다. 날씨가 쌀쌀하옵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구나. 마마, 감기에 걸리시옵니다. 괜찮다. 가거라. 시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경비는 정자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헌종이 늘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궁을 바라봤죠. 대조전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헌종이 없었어요. 새로운 왕, 철종이 있을 뿐이었죠. 중궁전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효정왕후가 혼자 있을 것이었어요. 왕비마마도 외로우시겠구나. 경비는 생각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춘전만은 조용했어요. 경비는 헌종의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달빛에 비춘 그림 속에서 젊은 자신의 모습이 웃고 있었어요. 전하, 저 때는 행복했지요.
전하와 함께였으니까요. 경비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소첩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하께서 알려주소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쓸쓸하게 지나갈 뿐이었어요. 경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헌종이 말했던 것처럼 별 중 하나가 헌종일까요? 전하, 저 별이 전하이신가요? 소첩을 보고 계신가요? 별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비는 별을 보며 혼자 앉아 있었어요. 16세의 과부가 된 여자. 이제 막막한 여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헌종 없는 궁궐, 사랑 없는 삶. 경비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경춘전의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1850년 헌종이 승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춘전에서는 17세가 된 경빈이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헌종의 기일이었죠. 전하, 한 해가 지났습니다. 소첩은 여전히 여기 있사옵니다. 경빈은 제사상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제사상에 떨어졌어요. 궁궐은 많이 변했습니다. 철종이 즉위하고 철인왕후가 왕비가 되었죠. 새로운 후궁들도 들어왔어요. 궁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경춘전만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순원왕후가 내관을 보냈습니다. 경빈을 더 외진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 하지만 효정왕후가 막아섰어요. 대왕대비마마 경빈은 선왕의 후궁이옵니다. 그 처소를 함부로 옮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왕비가 무슨 상관이오? 본궁이 대비로서 말리는 것이옵니다. 순원왕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효정왕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며칠 후 효정왕후가 경춘전을 찾아왔습니다. 경비는 놀라 마당으로 나갔어요. 대비마마 누추한 곳에 들어가자꾸나. 둘은 경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빈, 그대는 어찌 지내느냐?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사옵니다. 효정왕후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헌종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고 시집들이 책상에 놓여 있었어요. 전하를 그리워하는구나. 예, 마마. 소첩은 매일 전하를 그리워하옵니다. 효정왕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본궁도 전하를 그리워하느니라. 비록 전하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마마, 경빈, 우리는 같은 처지이니라. 둘 다 전하를 사랑했고 둘 다 이제 홀로 남았지. 효정왕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빈도 눈물을 흘렸어요. 본궁이 가끔 그대를 찾아오겠노라. 전하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황공하옵니다, 마마. 그날부터 효정왕후는 가끔 경춘전을 찾아왔습니다. 둘은 함께 차를 마시며 헌종의 추억을 나눴어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헌종을 사랑했던 두 여자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비는 매일 헌종이 남긴 시를 베껴 썼어요. 헌종의 필체를 따라 쓰며 헌종을 떠올렸죠. 전하, 소첩은 전하의 글씨를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1857년 순원왕후가 승하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상징이었던 대왕대비의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경빈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1860년 내관 박씨가 늙어 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박씨는 경춘전을 찾아왔어요. 경빈마마 소인이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박내관. 경빈은 박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이 전하를 모신 세월. 전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신 것은 마마와 함께 하실 때였사옵니다. 고맙습니다. 박내관. 마마, 전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사옵니다. 박씨가 떠난 후 경빈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헌종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1863년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죠.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하지만 경비는 이런 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헌종만을 생각하며 살았죠. 경비는 30대가 되었습니다. 궁에서는 경빈에게 재혼을 권했어요. 경빈마마 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첩은 이곳을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하오나 마마는 아직 젊으시옵니다. 소첩은 전하의 여자로 살다가 전하의 여자로 죽을 것이옵니다. 경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무도 경빈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어느 봄날 경빈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헌종과 함께 심었던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죠. 전하,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함께 심었던 나무가 이렇게 자랐사옵니다. 경빈은 매화꽃을 쓰다듬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떨어져 경빈의 손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전하께서 보내신 것이지요? 경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꽃잎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어요. 정자에 앉아 경빈은 헌종의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자신은 젊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경빈은 이미 30대 중반.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죠. 전하, 소첩은 늙어가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전하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사옵니다. 경빈은 초상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첩이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전하를 사랑하겠사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어요. 경빈은 정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죠. 전하, 소첩은 여전히 여기 있사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것이옵니다. 바람이 불어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경빈은 그것이 헌종의 대답인 것 같았어요. 경춘전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헌종을 기억하는 불빛이었죠. 경빈은 그 불빛을 지키며 오늘도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경빈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헌종을 그리워하며 헌종을 기억하며 1880년대 어느 겨울날 경춘전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60대가 된 경빈은 정자에 앉아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젊은 궁녀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마마, 추운데 안으로 드시는 게 괜찮다. 이 정원을 보고 싶구나. 경빈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속으로 퍼졌어요. 그대는 헌종 전하를 아느냐? 아니옵니다, 마마. 소녀가 태어나기 전에 승하하셨다 들었사옵니다.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오래되었구나. 경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헌종은 여전히 23세의 모습으로 경빈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어요. 전하는 참 좋은 분이셨단다. 온화하고 슬프고 외로운 분이셨지. 마마께서 많이 그리우시겠사옵니다. 그리움이라.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매화나무 가지 위에 하얀 눈이 쌓였어요. 마마, 혹시 전하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사옵니까? 경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와 소첩은 후원에서 처음 만났단다. 소첩이 시를 읽고 있었는데 전하께서 다가오셔서 경빈은 처음으로 헌종과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후원에서의 만남, 경빈으로 책봉된 날 함께 만든 정원, 별을 보며 나눈 대화, 그리고 마지막 밤의 이야기까지.
전하께서는 소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당신만이 과인의 선택이었소라고. 경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소첩은 그 말씀 하나로 평생을 살았단다. 전하의 선택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젊은 궁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아름다운 사랑이옵니다. 그렇지? 비록 짧았지만 진실했던 사랑이었단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비는 궁녀를 돌려보내고 혼자 정자에 앉아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경비는 헌종의 유품들을 꺼냈습니다. 그림, 시집, 옥반지, 헌종이 쓴 시, 모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경빈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전하, 이제 곧 뵐 수 있겠지요? 경빈은 침상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전하, 소첩이 이제 가도 되겠사옵니까? 경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헌종의 모습이 보였어요. 후원에서 미소 짓던 모습, 정원에서 함께 꽃을 심던 모습, 별을 보며 손을 잡던 모습. 경빈, 과인이 여기 있소. 헌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빈은 미소 지었어요. 전하, 오래 기다렸사옵니다. 고맙소, 경빈. 과인을 잊지 않아줘서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는 소첩의 전부였사옵니다. 이제 가시지요. 함께. 예, 전하. 경빈은 헌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걸었죠. 젊은 모습으로 돌아간 두 사람이었습니다. 매화꽃이 만개해 있었고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하, 행복하옵니다. 과인도 행복하오, 경빈. 둘은 정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다음 날 아침 궁녀가 경빈을 깨우러 왔습니다. 마마, 아침 수라를. 하지만 경빈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손에는 헌종의 그림을 꼭 쥐고 있었죠. 경빈은 헌종과 함께 묻혔습니다. 작은 무덤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 곁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헌종과 경빈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경춘전 정원의 매화나무만은 여전히 꽃을 피웠어요. 매년 봄이 오면 하얀 꽃을 피우며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했죠. 그리고 어느 봄날 정원을 지나던 이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참 오래되었는데도 꽃이 아름답구나. 옛날에 헌종 전하와 경빈께서 함께 심으신 나무라 하오. 그분들의 사랑이 이 나무에 담겨 있는 모양이요. 매화나무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23세에 죽은 왕과 16세에 과부가 된 여자. 짧았지만 진실했던 사랑. 그 사랑은 이렇게 매화나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